광고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조금 전 오전 7시 59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 조기 시행 안내입니다. 제 유형은 사회재난이고 제 지역은 전국입니다. 추가 접종 조기 시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2개월 경과된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기본 접종 4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기본 접종 5개월 경과된 50대 연령층,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경찰, 소방 등입니다. 추가 접종 기한이 이미 경과된 분은 예약 없이 SNS 및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하여 자녀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은 누리집, 전화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추가 접종 예약 또는 자녀 백신 접종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 외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멈추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도 잠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980년생의 젊은 대통령이라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다양한 외교 문제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어서 오십시오. 네, 벌써 인사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외교부 외교 관례에서 저희들 TV에서 보던 인사입니다. 이렇게 막 회담 같은 거 할 때.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여쭤볼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나 싶었는데 왜 안 하신 겁니까? 코스타리카 알바라도 대통령께서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네. 이 코스타리카는 중미에 위치한 인구는 한 51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지 않지만 매력이 많은 중미의 강소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평화와 환경이라고 하는 점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평화 쪽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한 70년 정도 전에 군대를 없앴습니다. 예. 그리고 1980년대에 중미 지역에 내전도 많고 했는데 이 내전 종식과 평화 협상을 주도해서 당시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환경 쪽으로는 환경 보호의 아주 선도국입니다.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고 수준인데요. 예. 이것을 아주 국토의 4분의 1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잘 보호하고 있고 전력의 99%를 또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바라도 대통령 들어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친환경 녹색 국가로 잘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수소차, 전기차를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알바라도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대본대로 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회담처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급하게 종이를 넘기시고 계셔가지고. 우리나라 수소차, 전기차 우선으로 하겠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타리카의 대중교통, 제가 시간을 좀 끌어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대중교통을 이제 바꿀 건데 우리나라 걸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회담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정상회담이 어제 있는데요. 아주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양 정상께서 관계를 코스타리카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으로 관계 격상을 하셨고요. 또 4건의 MOU를 책정했습니다. 양해각서라고 양해각서.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라든가 탈탄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그 코스타리카의 정책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게 논의가 됐고 네. 그 결과로서 환경 협력에 관한 MOU 또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MOU 또 디지털 관련 MOU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됐는데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과학기술 MOU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스타리카는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네. 이러한 그에 기초해서 양국 간의 그 바이오라든가 의료 기술에 공동 연구를 해서 네. 앞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는 건강식품 개발 이런 것을 함께 해 나가기로 약속을 한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그 중미나 우리가 남미 또 북미까지도 얘기를 자주 듣는 편이긴 하지만 중미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생소하다고 느껴질 만큼 사실 축구 경기나 이럴 때 빼고는 왜 우리 외교가 중미 외교 특히 코스타리카하고 이런 코스타리카 이런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미나 남미 하면 관광을 가는 곳이나 축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도 중남미 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인구가 그 6억 3천만 명이고요. 네. 전체 GDP가 5조 1천억 불에 달하는 아주 유망한 시장입니다. 실제 그 중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무역에서 그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시장이고요. 건설 시장으로도 아주 중요한 3대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체 해외 수주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리튬이나 구리 같이 광물 자원도 많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중남미 지역에 33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그 무대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유엔만 하더라도 이 투표권을 17%나 가지고 있어서요. 네.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한반도에서의 그 평화 정착이나 그런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종전선언이나 예. 이런 데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알바라도 이 대통령이 뭐 김치하고 소주 예 이야기 주로 예. 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먹었대요? 네. 예, 이분의 그 알바라도 대통령의 그 한국 사랑은 아주 아주 뭐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님께 그 소주 뭐 김치 이런 네. 얘기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 제가 듣기에 그 10월 말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그 기후변화 그 총회 그 정상회의 때도 잠깐 두 분이 만나셨는데 또 알바로 대통령께서 김치 좋아한다, 한국 존경한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 대통령께서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잘 아는 거다 이렇게 화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그 발전학을 가지고 석사를 하셨는데 그때 그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이후에 이제 2018년에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한국을 롤 모델로 삼아서 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코스타리카가 그 중미의 한국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네, 중미 한국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예. 그 우리 저 알바라도 대통령 얘기는 이쯤 하면 부처에 돌아가시면 충분히 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눈치채셨죠?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릴 거니까 잘 얘기해 주세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종전선언 중국과 상의해야 맞다. 이러니까 뭐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 중국과는 그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그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그 공동 목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하에서 그 수시로 네. 여러 급에서 그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종전선언권과 관련해서는 네. 그 주체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열린 입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종전선언 문제가 진전이 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저희는 이런 주체 문제를 포함해서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 대본은 없습니다만은 요소수 문제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중국이 향후에 우리나라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 때 이런 걸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또 지금부터라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예, 안 그래도 그 지금 저희 외교부에 네. 그 요소수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안보 TF라고 하는 것을 네. 그 차관보급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네. 그 혹시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의 분야가 어디가 있는지도 식별을 하고 네.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관보면 지금 여성배 차관보가 TF 팀장이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외교부 안에 이제 차관보가 여러 분이 계신데 네. 그러니까 일단 여성배 지금은 차관보가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그 차관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그쪽으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물어보거나 항의하려고 그랬죠. 다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혹시 맡으셨는데 괜히 지금 전화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좀 잘 챙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입장, 뭐 독도 영유권 문제 이런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그 외교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또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독도는 잘 아시겠지만 그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아주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네. 또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토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그 근본적인 입장 하에서 그 뭐 일본이 그 터무니없고 네. 비합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런 독도에 대한 사실관계,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동영상이라든가 다국어로 이 설명 자료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SNS도 하고 해서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의 전망, 뭐 어쨌든 과거의 문제도 있지만 동북아의 정세를 봤을 때 협력해야 될 이웃이기도 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뭐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은 저희한테 가까운 이웃이고 또 중요한 그 협력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과거사 문제대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만 그 경제 협력이라든가 인적 교류 같은 실질 협력 분야에서는 또 계속해가는 소위 투트랙 어프로치를 정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총리도 바뀌셨고 또 네. 외교장관도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외교부의 그 각급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네. 계속 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양쪽이 또 겹치고 있으니까. 네. 저 중미 알바라도 대통령 소식부터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얘기까지 또 대본이 없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셨지만 자세히 보셨네요. 정확하게 보죠. 제가 이렇게 쭉 봅니다. 혹시라도 알바라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왔고 그리고 중국 뭐 일본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태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 딱 그냥 한마디로 말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고 또 평화와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계가 넓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중남미도 있고요. 예. 또 동남아시아도 있고요. 예. 또 아프리카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다 우리의 국익이 있고 또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 중요도도 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또 정부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이해를 또 성원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세계가 다극화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대응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열받고 화나는 일도 많은 건 아시죠? 예. 그때는 또 다 받으셔야 되고 또 지금처럼 준비 또 해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나와주셔서 고맙고 예. 나중에도 또 여쭤볼 일 있으면 그때는 제가 아니라 네. 황보선 앵커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였습니다.